자, 이번에는 9장, 화학 반응에서 열화학. 자, 열화학 해가지고, 열화학, 상당히 좀, 개념이 많은데, 개념도 많고, 그냥 계산도 있고. 하지만 계산은 사칙연산 정도니까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아무튼, 자, 개념이 많은데, 하면서, 자, 우선 먼저, 용어들, 간단한 용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화학 반응과 열에 입출입하면서 우선은 개와 주의를 먼저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개와 주의 나눌 줄 알아야 된다면서 이 둘을 합쳐서 우주 또는 전체라 부르는데, 자, 그중 개라는 것은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며 반응이 직접이 하는 영역이다. 정의는 이렇게 돼요. 정의는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이렇게 정의 이렇게 알아도 되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화학 반응을 주로 다룰 거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로 개예요. 자, 이거를 개라고, 이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우리는 주의라 불러요. 알았죠? 자,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현재 반응물 A가 반응해서 B가 된다 할 때 이들이 바로 개고, 그 다음에 요 둘이 개인 거고, 이 바깥은 주의. 그 다음에 이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우주 또는 전체라 부른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우선 개화주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반응열 하면서 화학 반응 엔탈피랑 똑같다라고 할 건데, 우선 반응열이라는 것은 얘는 화학 반응할 때 입출되는 열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화학 반응할 때는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 항상 일어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실제로는 0인 것도 있긴 해요. 0인 것도 있긴 한데, 우선은 아주 그런 건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우선 배제시켜 주시고, 화학 반응 시 A가 B로 반응한다. 이럴 때는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반응열은 기호로 Q라고 부르는데, 이 반응열이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는 엔탈피 변화다 하면서 델타 H랑 같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반응열이란 정의도 봤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또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발열 반응. 자,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 이렇게 나누는데,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높아가지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하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져야 된다. 즉, 여기 에너지 차만큼 요 델타 E를, 자, 이게 바로 델타 H가 되는 건데, 자, 이만큼을 뭐 한다? 이만큼을 방출한다. 방출하면서 정반이 일어난다. 자, 정반응이 이렇게, 아이고, 벌써 표시되어 있죠. 자, 정반이 이와 같이 일어날 때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할 만큼 열을 방출한다. 또는 반응 엔탈피를 방출한다. 이걸 우리는 발열 반응. 이러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소 반응, 중화 반응들이 있어요.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사실상 전부 다 발열 반응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진행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된다. 또는 여기 이 갭에 해당할 만큼 엔탈피를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때는 발열일 때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개 입장에서 오면은 에너지가 나간 거죠. 소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엔탈피는, 자, 열 또는 엔탈피로 표기한 이들 값은 얘는 음수로 표기해요. 음수. 즉 10kJ의 에너지가 방출됐다. 이만큼이 방출됐다. 그러면 엔탈피는 마이너스 10kJ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죠? 자, 반대로 흡열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개입돼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해야겠죠. 엔탈피 또는 열로 표기할 때 이들은 양수로 표기해요. 얻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20kJ의 열을 또는 반응 엔탈피를 흡수했다. 그러면 그때 엔탈피는 양수로 써서 20kJ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흐름의 방향을 의미하면서 자, 따로 좀 적어놔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 방향. 자, 그러면서, 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이 주의.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면서 객에서 주위로 이렇게 나갈 때는 개입자선 빼앗기는 거다 하면서 이때는 음수로 표기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주위에서 개로 들어간다면 개입자선 얻는다면서 플러스라는 기호를 쓴다라는 거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학적 의미보다 흐름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너지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는 대문자 H라는 기호를 써서 쓰는데, 자, 엔탈피의 정의는 이거예요. 일정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와 에너지, 어떤 물질은 엔탈피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엔탈피라 불러요. 자, 하지만 우리가 절대치는 몰라요. 엔탈피의 절대치, 이것의 절대값은 몰라요. 모름. 그래서 우리가, 자, 기준을 잡는데, 어떤 임의적 기준을 잡는데, 소위 기준 물질 해가지고, 기준 물질에서 원소도 있죠. 원소들은 25도씨 1기압 조건에 있는 원소들은 엔탈피가 0이다. 엔탈피가 0이다라고 임의적 기준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엔탈피를 우리는 뭐라 부르게 되냐면 표준 생성 엔탈피라 부르게 될 건데, 앞으로 표준 엔탈피라 부를 건데, 자, 기준 물질은 표준 엔탈피가 제로다라고 임의적 기준 잡아놓고 있어요. 잡아놓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뭘 보통 찾는다? 바로 에너지 차.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엔탈피와 생성물이 가진 엔탈피 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열을 방출량을 흡수한다면서 소위 우리는 무엇을 엔탈피 차, 델타 H, 엔탈피 변화량, 이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측정하면서 이걸 또 묻는 게 바로 현 단원의 내용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이 엔탈피 변화량을 구한다면, 엔탈피 변화량은 간단히 어떻게 되겠어요? 생성물의 총 엔탈피 마이너스 반응물의 총 엔탈피, 이렇게 되겠죠.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나중 거라는 의미가 바로 생성물의 엔탈피를 말하는 거고, 처음 거라는 게 바로 반응물의 엔탈피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정의 내린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앞서 말했던 발열 반응하는 거는, 자, 이 반응물 엔탈피가 더 큰 경우, 최종의 엔탈피 변화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발열이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엔탈피 차가 무슨 값이 되겠어요? 엔탈피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인데 생성물이 더 크다 했으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엔탈피로 흡열 발열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또, 자, 실제로 한번 예제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반응을 보면, 자, 현재 메테인 분자가 여기 개수 아무것도 안 적혔으면 얘가 1, 그러면서 1몰의 메테인과 개수 2가 적혀 있죠. 그러면 2몰의 산소가 완전히 반응해서 다 사라지고, 1몰, 2몰 다 사라지고, 개수 또 안 적혀 있죠. 그러면 1몰의 CO2와 개수 2가 있죠. 그럼 2몰의 H2가 생성될 때, 이때 H2는 리퀴드네요, 지금. 2몰의 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890kJ 되어 있대요. 그러면 방출된 엔탈피, 반응열 또는 반응 엔탈피는 얼마다? 890kJ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자, 개수물. 자, 여기 1, 요거 개수라고 부르고요. 개수에 해당할 만큼 몰이 있다. 저는 이거를 개수몰이라 부를 거예요. 개수몰의 반응물이 반응하여 개수물의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엔탈피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이렇게 적겠으면 뭘 의미한다? 890kJ를 방출한 것이다. 이렇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개수물로 반응한다는 의미로 퍼몰, 이거를 또 뒤에다 붙이기도 해요. 자, 퍼몰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A라는 물질의 뭐 열이라는 게, 뭐 엔탈피라는 게, 앞서 말했던 대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게 이게 만약 20kJ per 몰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어느 한 물질만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그때는 이 A라는 물질 1몰당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가 20kJ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 나와주고
kJ/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 화학 반응이 개수몰당 반응할 때, 개수에 해당하는 몰수로 반응할 때 그때 엔탈피가 이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즉 EA 가스가 반응하여 B 가스 만들어지는데 이때 엔탈피가 마이너스 20kJ/몰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퍼몰 붙어 있으니까 1몰의 A가 A 반응 시 자 20kJ를 방출한다. 20kJ의 엔탈피를 방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몇 몰? 개수에 해당하는 몰수. 2몰의 A가 반응할 때 20kJ를 방출한다. 이렇게 자 펌을 해서 자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주 좀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 본 강의 때도 설명할 건데 자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알았죠? 펌을 붙은 거 헷갈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냥 펌을 붙어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펌을 붙어 있든 말든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흡열 반응 또 한번 예제를 보면 CaCO3 개수 1이죠. 1몰이 완전히 반응해서 1몰의 CO2와 1몰의 CaO가 만들어질 때 그때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 그게 178kJ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1몰이 반응해서 1몰의 탄산칼슘이 반응해서 1몰의 CO2와 1몰의 CaO가 만들어질 때 흡수된 엔탈피 변화량은 얼마다? 178kJ다. 또는 178kJ의 반응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또는 그만큼 흡수해야 이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좀 해석 예를 한번 들어줬는데, 자, 좀 더 사실은 더 복잡해요. 자, 그러면서 화학 방식 쓸 때는요, 자, 화학 방식의 반응열 또는 반응 엔탈피를 함께 표현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열을 표기할 때는 반응식에 직접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때 쓸 때는 이 열을 반응물 또는 생성물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즉, 자, 위에 같은 경우 2몰의 H2와 1몰의 O2가 반응해서 2몰의 물과 또 572kJ의 열이 같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열을 말하는 거죠. 이만큼 열이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부호가 플러스로 되어 있죠. 하지만 엔탈피로 나눴을 때는 화학 반응식 따로 엔탈피 부분 따로 쓸 때는 발열이면 부호가 뭐였죠? 마이너스부로 붙여야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72 이렇게요. 그럼 흡열은 어떻게 표기하냐? 자, A가 반응해서 B가 생성되는데 이때 엔탈피 변화량이 뭐 20kJ 이렇게 흡열이래요. 자, 이거를 자 위에 첫 번째 같이 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20kJ의 반응열이 들어와야 A가 B로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20kJ 이것이 B가 된다. 이렇게. 자, 또는 자, 여기 이 열을 오른편 생성물질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반응해서 B와 그 다음에 옮겨갈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kJ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엔탈피를 표기할 때와 이렇게 표기할 때는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반응식에 써져 있는 수치와 엔탈피를 따로 꺼냈을 때 부호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 쓴다라는 거. 보통 고딩까지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대딩부터는 이 표, 두 번째 식을 주로 써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런 거 풀다 오면 첫 번째 같은 형태로 표현한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반응 엔탈피 이런 거 표현할 때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AQ다. 이 상을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이 다르면 엔탈피 값도 다르거든요. 왜? 자, 우리 물이라 하더라도 H2O, 고체, 액체, 기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누가 제일 높겠어요? 기체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액체, 고체가 제일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은 똑같은데 생성물 역시 물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 값이 완전 같지 않죠? 다르죠? 그래서 상 명심해야 된다. 빼먹지 말아야 된다. 또는 문제 같은 거 풀 때 상이 뭘로 돼 있는지 상을 맞춰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탈피의 크기는 반응물 생성의 양에 비례한다.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은 개수몰이 기본이에요. 알았죠? 1몰, 2몰, 1몰, 2몰. 그때 엔탈피 변화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또 퍼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자, 메테인이 1몰, 1몰은 메테인은 몰질량이 16이기 때문에 얘가 16g 반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6g이 아니라 4g이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면 딱 정확하게 몇 배예요? 지금 4분의 1배죠. 그러면 엔탈피 역시 뭐 해야 된다? 엔탈피 역시 4분의 1배. 그래서 마이너스 222.5kJ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이거는 한 개의 시약에 맞춰서 하는 거였죠. 한 개의 시약에 맞춰서. 즉, 요게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갈 뻔했네.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메테인은 1몰 있죠. 1몰 그대로 달 있는데, 자, O2는 1기압 25도씨이기 때문에 이 12.2L 얘는 몇 몰이냐면 얘가 0.5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자 1몰과 0.5몰 반응한다 하면 여기 반응식에 의하면 여기 반응식에 의하면 얘가 1몰이 있었고 0.5몰이 있었다면 이 산소가 얘가 한 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메테인은 얼마 반응하겠어요? 얘는 0.25몰이 반응한다. 정확하게 개수에 딱 얼마예요? 4분의 1배죠? 그러면 역시 엔탈피는 4분의 1배다. 이렇게 한 개 시작 갖고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반응, 역반응 할 때는 엔탈피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이더라.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Y축이 엔탈피로 했을 때 반응물이 여기 있었고요. 반응 에너지 여기고 생성물 에너지 여기였다 보자고요. 그러면서 정반응 시에는 이만큼 에너지 갭에 해당할 만큼 엔탈피를 뭐한다? 방출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역반응은 생성물에서 반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에너지 갭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에너지 갭 절대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엔탈피만큼을 뭐한다? 역반응 시에는 흡수한다. 그러니 이때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고 절대값은 서로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요령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섹션 2에서는 종류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름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요 이름을 바탕으로 엔탈피 이름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누굴 쓸 줄 알아야 되냐면 반응식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작성을 할 수 아이고 적이라 쓰고 있어. 반응식 작성을 할 줄 왜 또 장이나 쓰고 있니? 반응식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또는 작성된 반응식을 보고선 엔탈피 이름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로. 자, 고등과정 때는 이름이나 자 이런 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 왜냐면 반응식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어떤 반응식이다라고 자 이름 또 나오고 반응식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데 우리 대학 과정에서는 이름만 달랑달랑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알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연소 반응 이렇게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메테인 연소 반응의 엔탈피는 얼마다 이렇게가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 가지고 반응식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CO2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중 그러면서 이걸 먼저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서 우선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25도씨 1기압 또는 1기압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준을 잡아놓고요.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반응식 앞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1기압이 만약 아니다. 그러면 반응물 몇 기압으로 있다. 또는 몇 몰농도로 있다. 자, 이 두 번째 항이 여기서 이 두 번째 항이 이 두 번째 항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몰농도 또는 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농도가 얼마다, 분압이 얼마다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표시 없다면 무슨 조건 실험한 거예요? 표준 조건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용적으로는 표준 조건에 실험했다면 따로 표준 조건에다가 말을 안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문제에서 표준 상태라고 매번 표시를 잘 해주고 있죠. 아무튼 지금부터는 표준 상태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본 수업 때는 비표준 상태, 표준 상태 아닌 것도 설명할 거니까 비표준 상태는
자, 본 수업 때 구분해 주도록 하고, 지금은 무조건 표준 상태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무조건 25도씨. 알았죠? 25도씨 기준으로 할 거예요. 실제로 엔탈피는 온도가 달라지면 엔탈피 좀 값이 달라져요. 근데 그 변화량이 뭐 굉장히 작아서 보통은 우리 일반화학과에서 무시할 거지만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살짝 값이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 일반화에서 무시할 거예요. 무시해서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해버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엔탈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그렇고, 이 둘은 온도에 따라 분명히 변하는 값이지만 우리는 뭐 할 거다? 그 변화량이 작을 거니까 무시할 거예요. 하지만 깁스 에너지라는 거, 요 놈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해요. 그래서 얘는 온도의 영향을 우리가 열심히 살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요거 우선 우리가 실험 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조건 실험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표준 생성 엔탈피 하면 얘는 어떤 물질 1몰이, 즉 그 물질 1몰이 그 성분 원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 자, 이거를 저는 기준 물질이라고 칭할 거였죠. 이걸 기준 물질. 공식 명칭 이거예요. 그랬죠?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 하면서, 자, 이 기준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흡수 또는 방출되는 반응 엔탈피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것을 표준 생성 엔탈피 하면서, 기호로는 여기 보세요. 표준 노트, 이 동그라미 붙인 게 노트인데 이게 표준 의미하고요. 퍼메이션 F, 그 다음에 엔탈피 변화량. 근데 변화량의 말은 생략해서 그냥 엔탈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표준 엔탈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우선 먼저 우리는 기준 물질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기준 물질은 원칙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 누가 기준 물질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O2 가스, H2 가스. 자, 상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O2 가스, H2 가스, 탄소는 흑연 고체, 그 다음에 철 고체. 자, 그 다음에 더 적어줄게요. N2 가스, 그 다음에 F2 가스, Cl2 가스, 그 다음에 Br2는 액체예요. 그 다음에 요오드는 고체예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 반드시 좀 암기 좀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들은 소위 방금 말한 표준 엔탈피가 0이에요. 이들이 0이에요. 그래서 0이다 보니까 이들 기준물질로부터 어떤 화물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N2 가스가 H2 가스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들어진다. 여기 개수 2분의 1, 2분의 3, 여기 1 하면 여기 1몰의 암모니아 만들어진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얘의 구성원자 보면 질소와 수소. 그러면서 질소의 기준물질 누구다? N2. 수소의 기준물질 누구다? H2. 그 다음에 1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개수 맞추기 하면 2분의 1이고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의 엔탈피 변화량을 구한다면, 그러면 얘는 암모니아 엔탈피 변화량 빼기 2분의 1 곱하기 N2의 엔탈피 플러스 2분의 3 H2의 엔탈피,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때 자, 요 엔탈피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거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을. 그러면서 기준물질들은 이들은 전부 다 얼마? 이들은 0이에요. 그러면 요게 암모니아의 엔탈피, 즉 암모니아가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 즉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우리는 뭐라 부르게 된다? 암모니아의 표준 엔탈피.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그냥 이 생각하면 돼요. 앞서 화합물들은 고유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자, 아까 엔탈피 할 때 일정 압력에서, 이거 지우고 있어. 자, 일정 압력에서 어떤 물질이 가지는 고유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뭐라 한다? 표준 생성 엔탈피라 부른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갖는 H, 이거를 표준 엔탈피라 한다. 언제?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준물질들, 좀 전에 했던 기준물질들은 전부들 제로다.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자, 표준 엔탈피 정의를 알과 동시에, 자, 잠깐 뒤로 좀 갔다 올게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간단히
간단히 특정 화학 반응의 표준 엔탈피를 이용해서 특정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러한 반응의 엔탈피를 구한다 하면, 자,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 118페이지. 자, 이러한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한다 하면, 그때 반응 엔탈피라는 것은, 이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NO2의 표준 엔탈피. NO2 표준 엔탈피 얼마래요? 33.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물의 표준 엔탈피 6 곱하기 마이너스 286. 그 다음에 빼기 반응물들 4 곱하기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46이래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O2는 기준물질과 0이 했었죠. 표준 생성이.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는 이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실험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 하면서 마이너스 1400 이렇게 구해진다. 실험치랑 일치한 놈이에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면 그 정보로부터 우리는 화학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어떤 화학 반응이든 자, 반응 엔탈피를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바로 누굴 이용하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면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표준 엔탈피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소 엔탈피. 자, 연소 엔탈피. 바로 여러분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요? 연소될 때 표준 상태에서 연소될 때 엔탈피 변화량이 연소 엔탈피예요. 그러면서 연소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연소라는 건 뭐냐면 산소와의 반응이 바로 연소예요. 그중 특히나 또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는 관심 없어요. 완전 연소할 때, 완전 연소할 때 거라는 거. 자, 이번엔 두 번째로 표준 연소 엔탈피. 자,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연소될 때 엔탈피 변화를 말해요. 그러면서 아래 첨자에 이렇게 연소라는 말을 써주면 연소 엔탈피. 뭐 또는 연소가 됐네요. 자, 아무튼 연소 엔탈피 하면서 자, 연소 엔탈피라는 것은 얘는 연소 반응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연소 반응이 산소와의 반응이 바로 연소 반응이에요. 그런데 불완전 연소는 관심 없어요. 완전 연소 될 때의 반응 엔탈피. 자, 또 여기 또 제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물질이 연소된다면 일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그 물질 어떤 A라는 물질이 연소된다 하면 얘가 O2랑 반응하면 이게 연소인데 이 A가 반드시 계수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도씨 표준 상태. 이건 역시 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알았죠? 자, 이런 게 바로 연소 엔탈피 하면서 메테인 기체 연소 엔탈피 하면 이렇게요. 메테인 얘가 계속 1이 있어야 되고요. 산소랑 방에서 CO2와 H2O 리퀴드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량 우리 뭐라 부른다? 연소 엔탈피를 부른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연소 엔탈피는 항상 발열이라는 거. 항상 발열이다. 까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중화 엔탈피. 중화 엔탈피는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중화돼서 반응해서 물 1몰이 생성될 때 그때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중화 엔탈피라 부른다. 그래서 이게 H 플러스와 OH 마스 만나서 물이 된다 할 때 그때 엔탈피를 뭐라 한다? 중화 엔탈피. 뭐 어렵지 않죠? 뭐 이름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죠. 자, 이름 직관적 지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용해 엔탈피. 용해 엔탈피는 자, 앞서 우리 앞 단원에서 용해 과정 배웠었죠. 만약 NaCl 이온성 고체 용해된다면 그때는 해리가 수반된다면서 NaCl 고체 이때는 상을 반드시 잘 봐야 돼요. NaCl 고체가 Na 플러스 AQ와 Cl 마스 AQ 될 때 그때 입출된 엔탈피가 바로 뭐라 부른다? 용해 엔탈피라 부른다 라고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탈피의 종류 살펴봤고 이들 중에 여러분이 반응 씻을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표준 생성 엔탈피 요 놈과 그 다음에 연소 엔탈피 이거를 쓸 줄 알면 돼요. 중화 반응 이런 거는 이제 산염기 배우면서 이제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고 두 개가 집중적으로 방금 말한 생성과 연소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요 두 개 쓸 줄 알면 되더라. 나머지는 대체로 반응식을 알려주니까 큰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절 됐고요. 섹션 2 됐고 이제는 섹션 3 하면서 자 화학반 엔탈피 측정과 계산요. 자, 보통 우리 요 계산이 우리 시험 나오죠. 그래서 측정은 소위
연용량 이런 걸 이용해서 연용량을 이용해서 컵 열량계를 사용한 열량계 측정을 반응열 측정을 하는데 자, 이 연용량 이용해서 열 측정하는 거 이거는 열은 질량 곱하기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거는 여러분 물리 시간 배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컵 열량계 개념이 이거예요. A가 B로 반응하는데 이 반응을 컵 열량계라 불리는 장치에 넣는 거예요. 물에다 녹여가지고 녹여서 이 안에서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응시키면 반응하면서 만약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을 해두면 이 반응할 때 열이 방출돼 나오겠죠. 이 나오는 열을 이 장치 열량계라고 불리는 이 장치와 그 다음에 이 용액이요. A와 B가 녹아있는 이 용액과 열량계 이 둘이 뭐한다? 받아간다. 받아가면서 이들이 뭐한다? 이들이 온도가 열이 방출돼서 열을 흡수한 거니까 온도가 증가한다. 이들은 단순히 온도만 증가해요. 그러면 그때 온도 변화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열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없어요. 반응물의 질량도 변하고 있고요. 반응물과 생산물의 연용량도 다르고 하니까 이 식을 못 써요. 화학 반응에서는. 하지만 지금같이 세팅해 놓으면 화학 반응에서 나온 열을 제3자가 얻어가는데 그 애는 단지 뭐만 한다? 온도만 변한다. 그러면 그때는 단지 온도만 변하니까 이 식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 화학 반응할 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엔탈피는 용액이 받은 열 플러스 열량계가 받은 열이다. 그런데 얘는 주고 반응물 생산물 즉 걔는 주고 있고요. 자, 주위에는 얘네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열을 받고 있죠. 받으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꺼내 놓은 거. 이게 바로 열량계를 이용해서 엔탈피 구하기예요. 그래서 용액이 받은 열은 바로 이 식 그대로 써가지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용액의 질량 곱하기 용액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플러스 열량계가 받은 열은 열량계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치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 자, 이렇게 시험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자, 이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열량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식이 바로 방금 제가 열심히 말한 식인데 자, 요가 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 여기서 나누기 n인데 이거는 반응몰 수가 만약 개수는 예를 들어서 A가 B로 반응하는데 개수가 여기 2가 있고 2가 3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 2몰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2몰을 너무 어렵다. 개수 1로 할게 우선. A가 반응해서 B가 된다 할 때, 자, 두 개의 B가 된다 할 때, 여기 분명히 개수 얼마예요? 1.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 실험할 때는 0.2몰로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한 엔탈피가 얘가 마이너스 10kJ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kJ이라는 값은 0.2몰의 A가 반응할 때의 엔탈피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화학 반응식 쓰고 옆에 엔탈피 쓸 때는 우리가 킬로줄 퍼 몰 하면서 자 개수몰당 반응할 때 엔탈피 이걸로 보통 표기하죠.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된다? 1몰 반응으로 환산해야 된다. 그럼 환산하면 어떻게 환산하면 돼요? 1몰 환산하면 5배가 더 큰 거죠. 1몰이. 그러면 5를 곱하거나 또는 이 0.5로 나눠주면 0.2로 나눠주면 그게 5를 곱한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래서 최종 얼마? 마이너스 50kJ 퍼 몰이다. 자, 요 N은 여기 줄 퍼몰, 요 퍼몰 붙어 있는 거로 질문하면 그때는 자 해당 몰수는 나눠주는 거다. 요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앞에 말한 거랑 똑같고. 자 이렇게 해서 실험치로는 이렇게 구하는데 보통 우리 시험은 이런 것보다 이런 실험치로 구한 몇 개의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A와 B가 반할 때 엔탈피 얼마, 또 B가 또 C가 될 때 엔탈피 얼마, 자 마이너스 20kJ,
퍼몰. 자, 또는 D가 두 개의 D가 F가 될 때 그때 엔탈피는 세 개 F가 될 때 엔탈피는 마이너스 플러스 10kJ 뭐 이런 식으로. 자, 몇 개 엔탈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들 가지고 우리는 조합을 해서 A가 C로 갈 때 엔탈피는 얼마겠느냐, 두 개의 C가 될 때 엔탈피 얼마겠느냐, 또 B가 두 개의 B가 세 개의 F가 될 때 엔탈피는 얼마 되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요. 소위 이 부분이 바로 계산이란 파트죠. 요 계산한 방법,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얘가 우선은 지금은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 하면서 그 첫 번째가 햇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햇세 법칙 하면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맨 밑에 여기까지 요 에너지 갭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에너지 갭은 한 방에 갈 때 엔탈피나 누군가를 거쳐갈 때 엔탈피나 똑같더라. 이런 거 우리는 상태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부르는데, 자, 한 방에 가나 누군가를 거쳐가나 똑같다. 즉 바꿔 말하면 여기 요 요게 이거 뭐라 갑자기 경유지 중간 경유지를 거쳐갈 때 첫 번째 갈 때까지는 엔탈피 1번, 두 번째 경유지에서 최종 목적지 가는 게 2번 엔탈피에 부를 때 한 방에 가는 엔탈피, 요 엔탈피는 1번과 2번의 합과 똑같다라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햇세 법칙이에요. 햇세 법칙. 알았죠? 근데 만약 화살표 하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출발해서 1위로 가는 거 엔탈피를 내가 구하고자 해요.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현재 데이터는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살표가 그대로 정반대죠. 그러면 자, 2번 엔탈피 뒤집어야 되고, 뒤집으면 바로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또 여기도 1번 또 뒤집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 그러면 이 반응의 엔탈피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1번 엔탈피 또 마이너스 2번 엔탈피, 이거의 합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게 바로 햇세 법칙이에요. 알았죠? 햇세 법칙으로 반응 엔탈피 구하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햇세 법칙. 그럼 이런 걸 이용하면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는 반응이라도 엔탈피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엄청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햇세 법칙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미 한번 나왔죠. 표준 생산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었죠? 생성물들의 표준 엔탈피 총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엔탈피 총합,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는 반드시 요 데이터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즉,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면, 이 반응의 엔탈피를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의 종류가 어떤 반응이든, 자,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지금 암모니아가 O2랑 반응하고 있죠. 그럼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연소 반응이에요. 지금 연소 반응인데, 이러한 연소 반응 또 우리는 뭐로? 표준 생산 엔탈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연소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연소시켜서, 진짜로 연소시켜서 아까 말한 컵 열량계로 구해야 할 텐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표준 생산 엔탈피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연소 반응의 반응 엔탈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또는 뭐 앞서 했던 용해 반응 엔탈피, 이런 것도 NA 플러스의 표준 엔탈피 플러스 CL 맛의 표준 엔탈피 빼기 NaCl 고체 표준 엔탈피 하면 또 우리는 뭐 구할 수 있다? 용해 엔탈피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해서 거의 뭐 만능이죠. 그래서 표준 엔탈피, 이 데이터만, 이거 지워지고 있어. 자, 요 데이터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든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걸 연력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어요. 이제 그 데이터 모아져 있는 책,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기억이. 데이터북.
근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자,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아져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도서관 큰 방에 이 데이터만 모아져 있는 책 수백 권이 쫙 꽂혀져 있었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 값이 진짜로 맞는지 확인하고 등등 해가지고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이든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연소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연소 엔탈피. 연소 엔탈피 이용하는 방법인데, 얘는 좀 위에 생성 엔탈피랑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반응물 거 빼기 생성물이에요. 좀 다르죠. 자, 생성 엔탈피를 이용할 때는 생성물 빼기 반응물인데, 연소 엔탈피를 활용해서 연소 엔탈피를 마치 누구같이 표준 생성 엔탈피 같이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반응물 거 빼기 생성물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 이런 거는 지금 기초 이론에선 이유 설명은 좀 그러니까 지금은 생략할 건데, 본 수업 때는 그 이유도 한번 보여줄게요. 햇세 법칙으로 증명이 되는 애예요. 햇세 법칙으로 간단히. 자, 이렇게 해서 요 방법도 역시 기억해 두자. 그러면 총 지금은 4가지 배운 셈이네요. 열량계를 이용하는 방법. 열량계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햇세 법칙. 세 번째는 표준 엔탈피. 네 번째는 연소 엔탈피. 즉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를 주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탈피에 대한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섹션 4, 화학반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대문자 S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줄 퍼 칼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것은 정의가 T분의 열이긴 해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데, 사실상 이 식은 거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보통 이렇게 이식보다는 이식을 더 선호하죠. ds는 t분의 dq 이렇게.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엔트로피 변화 구하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더라. 근데 우선 정의는 열 나누기 온도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런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무질서한 정도의 척도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면 클수록 무질서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체, 액체, 기체의 수는 갈수록 유동성이 기체로 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기체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열하고 있는 개는 열을 가하면 갈수록 기체 분자 운동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에 의하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유동성이 커진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서 표준 생성 엔탈피 하듯이 엔트로피도 표준몰 엔트로피로 해가지고, 자, S란 거를 우리가 정의 내리는데, 이거는 연력학 제3법칙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표준 생성 엔트로피, 이게 아니죠. 요거랑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완전히 다른 값으로서 우리는 표준몰 엔트로피라는 정의를 쓰는데, 이 표준몰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절대값이에요. 우리가 온도가 0칼빈이면 엔트로피는 거의 0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화해서 그냥 0 할 거예요. 그러면 특정 온도 T에서 또는 뭐 298칼빈에서 엔트로피는 얼마다, 값이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대값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부른다? 표준몰 엔트로피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값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모니아는 192.3 줄 퍼 칼빈이다. H2O 물은 69.9 줄 퍼 칼빈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정보로부터 바로 뭘 할 수 있다? 반응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생성물 엔트로피 총합 빼기 반응물 엔트로피 총합,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이거 너무 복잡한 반응이네요. 따로 하나 하죠. A 가스가 반응하여 두 개의 B 가스 된다 할 때,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이란 것은 2 곱하기 B의 엔트로피 빼기 A의 엔트로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B의 엔트로피는 예를 들어서
줄퍼칼미다. A는 40 줄퍼칼미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값은 얼마? 잠깐만. 40 하면 0 되네. 자, 그러면 30이다.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 하면 얘는 얼마? 얘는 30 줄퍼칼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쉽게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엔트로피 계산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해요. 알았죠?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한다.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박스 줘야 되죠? 이 방법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구한다. 그때 사용되는 게 누구? 바로 엔트로피. 이거는 표준 엔탈피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H2라는 거. 얘는 표준 생산 엔탈피 기준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0이었었죠. 하지만 엔트로피는 0이 아니에요. 얘가 기체 같은 경우 약 200줄 퍼 칼빈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러면서 기준 물질은 0이 아니에요. 얘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엔트로피 정의와 엔드 동시에 뭐까지 화합반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알아내는데, 자, 이렇게 알아내는 거,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요 방법이 진짜 많이 나오죠. 바로 정성적 규칙 해가지고, 좀 전에 고체 엔트로피와 액체 엔트로피와 기체 엔트로피에서 기체가 갈수록 크다 했었죠. 근데 좀 기체가 좀 더 많이 커요. 자, 액체나 고체는 비슷하고요. 많이 큰 차이 없고요. 기체에서 많이 커요. 자, 그래서 이 기체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 반대로 기체 양이 줄어드는 반응은 엔트로피가 항상 감소한다. 즉 변화량이 음수다 이거예요. 소위 델타 N 가스로 해가지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생성물의 개수들의 총합 빼기 반응물들의 개수의 총합. 누구만? 오직 기체들만 가지고 생성물의 기체의 개수 총합 빼기 반응물의 기체의 개수 총합. 이걸로 구한 거를 델타 N 가스라 부르는데, 자, 요 델타 N 가스라는 용어. 자, 요 용어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 용어를 통해서 델타 N 가스를 구함으로써 이 델타 N 가스가 0보다 큰 경우는 기체 생성 반이라 하면서 이때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량이 뭐다? 양수더라 라는 거예요. 양수더라.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보시면 기체 요거 CO2 가스 요거 하나만이 기체죠. 그러면 얘는 기체 생성 반이다 하면서 엔트로피 양수 이렇게 나오더라. 반대로 음수이면 기체 소멸 반응을 부르면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음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경우는 델타 N 가스가 얼마냐면 생성물 2 빼기 반응물 1 플러스 3에서 4를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2. 0보다 적은 음수죠.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항상 음수더라. 이렇게.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기에서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잘 나와요. 질문으로 많이 하는 거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어렵지 않죠? 자, 꼭 좀 기억해 두시면서 요거는 주의해 줘야 돼요. 3번은 주의. 즉 델타 N 가스 0인 경우는 엔트로피 0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0일 수도 있고 작은 양수 또는 작은 음수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2번은 보세요. 델타 N 가스 0인 반응이에요. 지금 그때 엔트로피 위에서 말한 이 방법으로 엔트로피 구해보면 엔트로피는 얼마? 20줄 퍼 칼빈. 자, 0 아니죠? 즉 델타 N 가스 0인 경우는 별 수 없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 구하는 거 살펴봤어요. 자, 우선 역시 표준 상태 기준이에요. 표준 상태에서만 엔트로피 변화량 구해요. 또 우리는 그러면서 표준 상태에서 엔트로피 정의와 화학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량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와 정성적으로 양수냐 음수냐 찾는 거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엔트로피는 우선 이 정도 정의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 깁스 에너지요. 자, 이 깁스 에너지. 우선 이 깁스 에너지는 이 깁스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반응의 자발성. 이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일어난다 할 때 또 정반응이 일어나냐 역반응이 일어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측. 부호같이 예측하는 거예요. 양수냐 또는 음수냐 이걸 통해서 반응의 자발성 예측.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이 음수가 뭐를 의미하냐면 주위로 행하는 최대 1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자, 이 화합반이 일어날 때 바깥에 있는 우리가 그 화합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최대 1, 최대 에너지를 말해요. 알았죠? 엔탈피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엔탈피는 그냥 모든 에너지예요. 모든 에너지고 그 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 이용 불가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용 불가 에너지를 빼야 돼요. 빼주면 그게 바로 이용 가능한 최대 에너지, 깁스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 깁스 에너지 정의는 자, 요시 꼭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데 깁스 에너지는 H-TS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변량을 구한다면 델타 G라는 것은 얘는 엔탈피 변화량 마이너스 원칙적으로는 T 델타 S 플러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T 델타 S 플러스 S 델타 T 해야 되는데 자, 깁스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뒤항이 없어져서 T 델타 S 이렇게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바로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도 여러분 꼭 알아야겠지만 요 두 번째 식 이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정의 살펴봤고요. 깁스 에너지 가지고 정의 살피면서 이렇게 구한 깁스 에너지가 양수냐 또는 음수냐로 우리는 자발성 구할 수 있다. and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거 최대 1이란 거 바로 여기 나와 있죠. A가 P로 가는데 그때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10kJ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위로 방출된 깁스 에너지가 10kJ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얻을 수 있는 이 반응이 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1은 10kJ이다. 주위로 행하는 최대 1은 10kJ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기도 한다. 최대 1, 이 말 나오면 아, 깁스 에너지 묻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최대 1이다. 요거 개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우리가 자발성 예측한다는데 자발성 어떻게 예측하냐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깁스 에너지가 음수이면 현재 주어진 농도 조건에서 정반 자발적이다. 0이면 현재 표형 상태다는 거예요. 표형 상태다. 반응이 완결됐다는 뜻이에요. 양수이면 주어진 조건에서 정반은 비자발적 또는 역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표준 상태 기준을 할 거기 때문에 표준 상태, 즉 일기압 또는 일몰농도, 표준 농도다 이 말이 앞에 딱 하나 있으면 그때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에 부어 가지고 우리가 또 예측하게 돼요. 음수이면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양수이면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 비자발이다. 표준 상태에서 역반응 자발이다. 이렇게 자, 표준 상태라는 것은 A가스가 두 개의 B가스 된다 할 때 A가스도 1기압으로 B가스도 1기압으로 있는 상태 반응물 생성물 모두 다 1기압 기체면 1기압으로 있는 게 표준 상태예요. 만약에 수용액 상태다. 자, 수용액 상태다. 두 개 X가 YAQ가 된다. 수용액 상태면 X가 1몰 농도 Y가 1몰 농도 있는 상태. 자, 이게 바로 표준 상태. 알았죠? 몰 아니에요? 몰은 1몰, 2몰 있는 거고 X, Y는 2몰, 1몰 있는 거고 몰 농도나 분압이 1기압으로 모두 다 있으면 모두 반응물 생성을 모두 다 1몰 농도 가상의 상태예요. 가상 이렇게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상의 상태가 바로 표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A만 1기압으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표준 상태 아니다. 이거를 우리는 비표준 상태. 자, 이번에는 Y만 1몰농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역시 X 반응물이 없으니까 역시 표준 상태 아니다. 비표준 상태. 또는 뭐 X는 0.5 몰농도 있고 Y는 1몰농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비표준 상태 됐죠. 그러면서 자, 이 비표준 상태는 우선 이러한 비표준 상태의 자발성은 본 수업 가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선 표준 상태 요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알아두자고요. 양수이면 정반은 비자발이고 음수이면
음수면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알았죠? 자, 요거 표준 상태에서 자발성 예측하기. 요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 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얘가 2법칙으로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법칙, 1법칙, 2법칙 이런 거는 자, 본 수업 때 가서 해드릴게요. 지금은 개념, 용어들 상당히 많죠. 지금 해야 될 게 많죠.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용어에 집중하자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헬세 법칙. 자, 엔탈피랑 같은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방금 깁스에너지 정의 있죠. 깁스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다. 요거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앞서 우리 표준 생성 엔탈피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로부터 반응 엔탈피 변화량을 구했었었죠. 역시 표준 반응 엔탈피가 될 텐데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깁스에너지도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그 특정 반응의 깁스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생성물의 표준 생성 깁스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반응물의 표준 생성 깁스의 총합 이렇게요. 알았죠? 역시 또 하나 똑같은 거 H2 가스 같은 기주물질들 표준 생성 엔탈피가 제로였었죠. 마찬가지로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도 역시 제로예요. 누구만 0이 아닌 거예요. 표준물 엔트로피만이 0이 아닌 예를 들어 200줄 퍼 칼빈 이런 식으로 자 엔트로피는 0이 아니에요. 생성이란 말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성의 말 붙어 있는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는 0이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서 자, 세 번째 방법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표현상수로부터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식만 우선 기억해 두자고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T의 LNK다. 식만 우선 암기해 놓자. 이거 실제로 사용은 표형상수 K가 사용되는 화학 표형 챕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 자,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양수냐 음수만 보통 판단해요. 양수냐 음수냐 K가 1보다 크냐 또는 1보다 작냐 이 정보로부터 양수냐 음수냐 1보다 크면 음수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음수 1보다 작으면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는 양수 이렇게 요것만 주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화학 평형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자, 지금 기초 과제에서 잠깐 좀 뒤로 빼놓을게요. 알았죠? 즉 위에는 요것만 신경 쓸게요. 그랬죠? 자, 엔탈피 마냥 헬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아이고 괜히 지웠나? 엔탈피를 통해서 엔탈피 같이 헬세 법칙을 이용한다. 자, 또는 깁스에너지 정의. 깁스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또는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았죠? 여기서 주로 시험 나오는 거는 헬세 법칙은 엔탈피로 내니까 깁스로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건 2번과 3번이 주로 사용돼요. 그리고 4번은 화학 표현 때 주로 사용되고 자, 2번, 3번. 실제로 계산은 2번, 3번을 이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이런 건 아직 보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연력학 제2법칙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깁스에너지 구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알려줬을 때 그러면 깁스 에너지는 누구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이때 단위 조심해야 돼요. 엔트로피가 줄 퍼 칼빈이에요. 엔탈피는 킬로줄이고요. 그러니 뭘 해줘야겠어요? 킬로줄로 통일하든 또는 줄로 통일하든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킬로줄 그 다음에 빼기 현재 온도가 300칼빈이면 300칼빈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100줄 퍼 칼빈 해주면 뒤에 항이 얘가 얼마 돼요? 얘가 마이너스 3만 줄 그쵸? 공 하나 더 있어야 돼. 공 하나 빼먹었네. 칼빈 약분하고 나면 줄만 남죠? 거기서 또 공 3개 지우면서 킬로줄로 바꾸면 마이너스 100 빼기에 마이너스 30킬로줄 하면 얘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70킬로줄. 그러면 이 반응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은 자발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and 1몰의 A와 1몰의 B가 반응할 때 주행할 수 있는 최대일은 얼마? 70kJ이다. 부호는 빼고 말해야 되죠. 70kJ이다. 음수니까 이렇게.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도 엔탈 깁스에너지를 구한다면 30kJ, 그 다음에 빼기 온도 300켈빈 곱하기 마이너스 50줄 per 켈빈 해주면 칼빈 약분되면서 요 뒤에 항은 얼마? 15,000줄 공 3개 지우면 킬로줄 되죠. 그러면 30kJ 빼기,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빼먹을 뻔했네. 30kJ 빼기에 마이너스 15kJ 하면 얘는 플러스 45kJ. 그러면 양수니까 이 반응은 정반응의 비자발이다, 역반응의 자발이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행하는 최대일 논하지 않아야 그랬죠. 양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깁스 에너지 정의와 깁스 에너지 우리가 왜 구하는지, 자발성과 최대를 구하려고 구한다.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엔탈피하고 엔트로피 온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온도 변화 델타 T에 대한 변화 무시한다.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소위 엔탈피 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은 표준 상태이든 아니든 이들은 상수 취급할 거예요.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상수 취급. 하지만 깁스 에너지는 온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양수했던 놈이 음수로 바뀔 수도 있고, 양수했던 놈이 음수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랬죠. 영향을 크게 받는다. 크게 받는다면서 우선 표준 농도 조건 기준으로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온도 영향을 받느냐 하면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온도 영향을 살펴요. 그러면서 현재 자 반응식 좀 크게 적어볼게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라는 것은 얘는 엔탈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엔트로피 변화량 곱하기 온도 T.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온도 T를 X축으로, 그 다음에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이것을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엔트로피,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고요. 엔탈피 변화량이, 여기 표준자가 빠졌네. 자, 엔탈피 변화량 얘가 Y절편인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둘 다 양수이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둘 다 양수이면 양의 Y절편에, 자, X축은 온도 T, Y축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죠. 그러면 둘 다 양수이면 Y절편은 양수고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무슨 일도 벌어지겠어요? 상대적 낮은 온도에서는 정반응이 빚어버리는데 상대적 높은 온도 되면 정반응은 뭐가 된다? 자발적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둘 다 음수이면 음의 Y좌편에 양의 기울기 하면서 이러한 그래프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는 음수니까 정반은 자발이고, 상대적으로 고온일 때는 양수니까 정반은 비자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엔탈피는 양수인데 엔트로피는 음수래요. 그러면 양의 Y좌편에, 그 다음에 양의 기울기, 엔트로피가 음수니까 양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엔트로피라 했으니까 양의 기울기. 그러면서 이 경우는 어떤 온도에서든 깁스 에너지가 무슨 값이에요? 양수죠. 그러면 어떤 온도에서든 정반응은 비자발적이다. 되겠죠. 또 엔탈피가 음수이고 엔트로피가 양수이면, 자, 이와 같은 그래프 나오면서 어떤 온도에서든 깁스 에너지는 음수, 즉 바꿔 말하면 어떤 온도에서든 정반은 자발이다. 이게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요 아래 표예요. 그래서 요 표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건데 이거 외울 필요 없죠. 굳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겠죠. 앞서 말한 이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밑에 있는 정보 금방 우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 식, 이건 이미 외워져 있는 식이잖아요. 이걸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온도가 변한다. 온도 변함 또는 열어 온도.
여러 온도가 문제에서 소개되고 있으면 무조건 이 식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린다. 머릿속에 그냥 아예 그냥 풀이법을 숙지해 놓으세요. 아예 그냥 암기해 놓으세요. 본능적으로 바로 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뭐 예를 들어 300칼 자 예를 들어 이렇게요. 자 이런 화학 반응에서 300칼빈에서 자발성 묻더니 갑자기 문제 보기 중에서 갑자기 500칼빈에서는 자발성 정반응 자발적이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질문하면 온도를 바꿨네. 그러면 바로 뭘 떠올린다? 바로 이 그래프를 떠올린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300켈빈보다 더 증가하면 자발성 어떻게 되겠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를 떠올린다. 본능같이 딱 떠오르게. 자, 숙지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랬죠? 이 표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표 외우고 있으면 바보예요. 그랬죠? 이 표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자, 기초 과정에서의 연력학.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죠. 어떤 게 많아요? 외워야 될 거 많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가로 채우기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자, 화학평형, 열화학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